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점을 도달하기까지가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틱톡 라이브는 한 3일만 해도 유의미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유의미한 수익이란 최저임금보다 위에서 저도 한 2달 정도 하면서 그래도 2천만 원 가까이 벌었는데 하루 7시간씩 하긴 했어요. 짧게 느껴지는데요? 저로 제가 쇼케이스를 만들었고 혹은 외모가 엄청 잘생기거나 이쁘시지 않은 분들도 평균 수익이 700만 원이에요. 1개월 차부터. 제가 말하는 아까 누구나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잘 지키고 따라와 준다면 누구나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근데 24년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제 누적 수익 제일 많은 크리에이터 분이 한 6억 5천만 원 정도. 6억 5천? 네네. 8개월 동안의 수익이고 일반적인 MCN,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수익을 쉐어하잖아요. 저희는 수익을 단돈 10원도 쉐어하지 않아요. 1,000만 원을 번다. 네. 다 1,000만 원은 크리에이터 분들 수익이에요. 저희가 근데 비영리 사업자들은 아니니까 저희는 틱톡 본사한테 에이전시 활동에 대한 수익을 따로 수익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럼 틱톡으로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떻게 수익을 좀 올리는지. 한돈 숯불갈비 전문점 다이닝갈비와 함께하는 이코플로 뉴로 엔터테인먼트 1700명. 여러분, 틱톡 크리에이터 분들이 1700명이 모여있는 곳, 그 규모를 느끼실 수 있습니까? 모두가 틱톡 라이브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게 정말 물심양면으로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다는 분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저와 김 PD님이 어렵게 모셨습니다. 후끈후끈한데요? 이렇게 대표님들은 항상 이렇게 일찍 도착하십니까? 30분 일찍? 이야! 저는 동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컨셉을 맞춰오신 거죠? 네, 색깔 맞추고 왔습니다. 다이닝갈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좋아하는 브랜드요? 네, 좋아하는 브랜드. 장호준의 이코 플로우.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얘기해보는 머니 토크쇼 이코플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틱톡 에이전시 뉴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홍창기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표님, 역시나 자기소개는 본인이 직접 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3년도에 틱톡 코리아에서 선정한 올해 에이전시 뉴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틱톡 라이브를 알려주는 티갈람으로 이제 활동 예정인 홍창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틱톡 코리아, 틱톡 에이전시, 좀 더 풀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에이전시라는 게 사실 뭐 모델이나 광고 쪽에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하는데 결국에 그 상위 프레임에 있는 업체나 혹은 브랜드를 대신해서 업무들을 혹은 역할들을 수행해 주는 것도 이제 에이전시라고 진행을 하잖아요. 틱톡 라이브 에이전시라는 건 사실 틱톡 본사에서 모든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에이전시한테 그 업무들을 조금 분할을 하면서 수익도 조금 분배를 해줄 수 있는 구조를 일단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틱톡 라이브 에이전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된이라는 표현을 직접 써주셨어요. 네네. 선정이 되는 업체가 있고 선정이 안 되는 업체가 있는 겁니까? 23년도 이제 한 해가 끝나면서 올해 에이전시라는 것들을 선정을 했어요. 올해 에이전시라는 걸 선정을 따로. 그럼 틱톡 코리아나 본사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 크리에이터 규모, 기타 점수들을 조금 매겨서 올해 이제 탑5 크리에이터 에이전시들을 선정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뉴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러면 그런 좀 선정 기준 같은 거 혹시 좀 저희 채널에서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크리에이터가 뭔가 에이전시를 선정할 때도 좀 뭔가 참고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당연히 거래액이랑 좀 매출액으로 볼 수가 있는데, 크리에이터가 얼만큼 많냐라는 거에 대한 거 자체가 이 에이전시 뭐가 있구나라고 이미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평가 기준 자체가 일단 크리에이터 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크리에이터 수가 사실 크리에이터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크리에이터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버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크리에이터 누적 수익 같은 것도 많이 누적 수익. 그러면은 우리 뉴로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터 수와 누적 수익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이제 24년도 8월 달 기준, 왜냐면 아직 9월은 저희가 정산이 아직 안 끝나서 1,700명 지금 크리에이터가 소속돼서 활동하고 계시고, 크리에이터 누적 수익은 300억 정도 돼요. 300억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그냥 개념을 직접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타 회사랑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정도 규모다, 이것도 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탑5 에이전시들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엄청 막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 공개되어 있진 않군요. 그런데 하나 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탑5 에이전시가 괜히 올해 에이전시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에이전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0개 정도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위 에이전시들의 수익과 그 하위 에이전시 수익이 많이 조금 차이가 난다 아, 이게 금액 정도로까지밖에 말씀. 아, 그럼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나 이 시청자분들께서 틱톡 에이전시인데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이전시는 한 20개 정도 있구나 라고 좀 인지하면 되는 숫자일까요? 과거가 딱 그랬는데요. 아, 과거. 지금은 이제 에이전시 수가 좀 확 늘어나면서 예. 저도 막 엄청 디테일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금 한 50군데 이상 아. 있다고 저도 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1년 만에 이렇게 2배 이상 뛰었다는 건 이쪽 그렇죠. 시장이 시장이 굉장히 엄청 커진 거죠. 아니, 커지고 있을 거라는 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인데 계속해서 더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도 일단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예. 국내에서 이제 결국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아프리카 TV, 치즈직 다른 트위치 그런 물론 서버 종료한 채널들도 있지만 아직도 틱톡 라이브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 되게 낮은 편이에요. 해외에 비해서. 아. 그 말인즉슨 아직도 남은 시장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틱톡 라이브는 방금 말씀하신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금 입지나 점유율을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저도 통계가 마지막에 본 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 이하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 20% 예. 아, 지금 낮은 비율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군요. 네, 사실 아. 국내에서는 뭐 아프리카 TV 월등합니까? 아프리카 TV. 월등하죠. 그러면 누구나 에이전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구나 에이전시를 좀 할 수 없다고도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네. 내부 에이전시 등록 담당자분들이랑 미팅도 하고 네. 그 기업이 실제 에이전시 활동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에이전시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좀 편해졌습니다. 대표님이 그러면 창업을 하실 때 시즌이랑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바뀌었나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까? 에이전시란 틱톡 라이브 에이전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에이전시들이 생겼고 돈을 벌 때 그 안에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크리에이터들이 아 라이브 에이전시가 돈이 이만큼 버는구나를 보면서 네. 그분들도 에이전시를 많이 차리려고 하고 한국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돈 되는 데는 다 가잖아요. 예. 그래서 돈이 도니까 엄청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확실히 돈이 됩니까, 대표님? 지금 라이브 에이전시를 진행을 하기 전에 원래 스타트업으로 운영을 좀 했었었는데 그때 비해서 아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는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뉴로 엔터테인먼트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지금 방금 대표님이 전에 무슨 일을 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거랑 같이 타임라인을 좀 그려주시면서 함께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뉴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그렇죠. 나중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중고등학생 때 중국 상하이로 좀 유학을 혼자 가서 유학생활을 진행을 해서 아버지 사업이 좀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제가 20살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한국에 좀 급격하게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 뒤로 이제 아버지 사업도 힘들어지고 집안에 이제 좀 가세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신기한 게 사업이 망한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들어보면 사업에 대한 꿈을 다시 꾸는 게 아니라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갈 거야 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주위에 예. 저는 반대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업하실 때 그 느꼈던 굴곡들이 전 되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일단 사업을 다시 한번 해서 돈 한번 벌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어 언어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요즘은 좀 많아졌는데 흔히 말하는 보따리상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따리상. 네. 네. 그 해가 14년도, 15년도인데 이때 혹시 흡연하시나요? 아니요, 흡연 안 해요. 그 14년도, 15년도에 담배 그 값에 막 무슨 암 이런 사진들이 붙을 때였어요. 네네네네. 원래 없었잖아요, 그죠? 네, 원래 없었고 어. 중국 또한 그게 없었는데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담배 케이스가 중국에서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케이스를 많이 사와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이러면서 돈을 처음에 조금 벌면서 경제에 대한 좀 개념을 갖추기 시작을 했었어요. 실제 보따리상이라는 게 진짜 유통하시면서 뭐 소모역이죠. 모역상이죠. 네, 아니 진짜 너무나 그 올드스쿨 단어인데 너무 맞습니다. 반가워서요. 그때 이제 난 진짜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때도 좀 약간 이제 과거형이니까 오히려 더 쉽게 옛날에 정말 그거에서 이만큼 벌었어요. 대표님은 어느 정도 좀 돈을 많이 그때는 쓰셨을까요? 그래도 6개월하고 3천만 원 정도? 6개월하고 3천? 네, 500만 원으로 3천만 원 벌었으니까 좀 되게 빠르게 젊다 편했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였을 것 같아요. 군대도 가기 전이라 그래서 그 돈으로 사업의 이제 맛을 보셨어요, 그죠? 사업의 맛을 보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네. 왔죠. 근데 이제 복학을 원래 안 하고 바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어머니가 일단 복학을 한번 해봐라. 일단은 해봐라. 분명히 시선이 조금 더 달라질 거다. 복학을 했는데 또 타이밍이 재밌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한 학생들 한 90명이 수업을 들으러 갔고 강사 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그 수업료가 3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2시간 정도 교육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90명이니까 수익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머릿수대로 수익을 네, 하게. 이 사람이 와갖고 이만큼 돈을 버네? 그분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내가 언어에 대한 능력만 있었으면 예. 나는 이거를 해외에 가서 비즈니스를 했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꽂혔어요. 그 당시에. 그 당일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오. 그래서 그날 교육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분한테 연락을 해갖고 나 이런 사람인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 관심 있는데 혹시 만날 수 있냐 하면서 그 짧은 시기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자격증을 따고 교육 사업을 그때 먼저 좀 뛰어들었었어요. 그분이랑 같이. 네, 그분이랑 같이.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네. 제가 교육 사업을 하면서 제가 교육생만 한 2,000명을 교육을 했었거든요. 1년 동안. 그럼 코로나 1년 동안 그 교육 수익으로만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6천만 원이 또 큰 돈이잖아요. 엄청 큰 돈인데요? 네,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버니까 제가 멈추는 순간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안 되겠다. 막 뭘 할까 하다가 코로나가 왔을 때 네. 그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예. 다 격리를 했었어야 돼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해외 입국자는 격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국가에서 지정해준 호텔들에서 가능하게끔 안내를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지정해준 호텔에 가면은 2주 동안 140만 원 정도 비용을 내야 돼요. 네, 개인이. 네, 개인이, 학생이, 유학생이. 이거를 굳이 호텔에서 진행을 해야 되나? 잠깐만 내가 너 대신 부동산을 좀 알아봐 줄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 쪽으로 빠졌었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바꾼 게 제 노동 수익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제가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멈추는 순간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플랫폼 형태의 조금 운영을 한번 해보자. 뭐 어떠한 중개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이랑 그렇죠. 동일하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방한 유학생 시장에서 방한 외국인 여행 시장으로 제가 조금 시선을 돌렸어요. 네. 그때 이제 합류한 게 이제 라이코로컬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방한 외국인 대상으로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여서 외국인 시장에 대한 거를 혹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 라이코로컬이라는 회사의 이제 현성조 대표님을 만나서 미팅을 요청을 해서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의견들을 계속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대표님께서? 네, 스타트업다운 스타트업에 예. 이제 합류를 했었죠. 그럼 운영이다. 거기서도 좀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들어가셔서 좀 승승장구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들어가서 예. 승승장구보다는 예. 코로나를 버티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뭐 정부 사업 따고 광고 따고 프로젝트 하면서 계속 버티고 그때도 회사가 직원이 한 18명? 19명 정도 됐으니까 많네, 회사 직원. 그러면 사실 300만 원씩만 생각해도 예. 한 달 기본 급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버텼죠. 계속 버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행 회사가 다 망했어요. 예, 하나투어도 무너져갖고 예. 팔리고 막 그래버렸으니까 네. 진짜 특히 충격이었죠. 하나투어가 그렇게 넘어간 거. 예.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그냥 다 없어졌고 진짜 한두 군데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였고 야, 한두 군데 하나가 그쪽 인천 스마트 이지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저희도 플랫폼사로 참여를 했었는데 IM 택시라는 이제 프리미엄 모빌리티 예. 카니발 택시 운영하는 회사 이제 대표님이랑 예. 그 프로젝트에서 만났었었는데 이제 몇 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합쳐볼래? 같이 한번 해볼래?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 이미 그 기업은 이미 기업 가치가 몇백억 넘어가는 회사였고 합쳐볼래 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거의 인수 느낌으로 저희가 같이 합병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저희가 이제 가지지 못한 거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방한 외국인, 한국에 오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필요한 요소들이 교통이랑 결제랑 콘텐츠예요. 중국 SNS인 샤오홍슈라는 중국의 인스타그램인데 네. 거기에 한국 여행이랑 키워드를 치면 저희가 뿌린 콘텐츠만 계속 나올 만큼 저희 콘텐츠가 조금 강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합치자 그럼 너네가 콘텐츠랑 플랫폼을 운영을 해 우리가 교통 쪽은 한번 책임을 져볼게. 그래서 IM택시. 네, 그러면서 IM택시랑 이제 합병을 진행을 했었었죠. 어떻게 대표님은 이렇게 뭔가 말만 딱 하시면은 그쪽에서 반대쪽에서 같이 해볼래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대표님의 장점 같이 느껴지는데요. 인복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또 IM택시를 합병하셨어요. 네, 합병하고 거기서도 승승장구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예. 이제 부대표로서 운영을 하다가 예. 그냥 아예 다 정리를 하고 회사를 이제 그것도 엑시트를 하고 끝냈습니다. 엑시트를 하셨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틱톡 에이전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왜죠? 왜 엑시트를 했죠? 왜 거기는 되게 잘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나이가 안 많거든요. 예. 보이는 거에 비해서. 아니요. 지금 되게 젊어 보이세요. 30대세요? 네, 제가 95년생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그때도 28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인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인사 이게 이렇게 사람 네, 뽑고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팀원분들인데 저는 그래도 부대표인데 팀장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고 이래 보니까 인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되게 많고
나는 이제 사업은 못 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못 하겠다. 그래서 뭘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예? 그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봤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관계자들 만나면서 틱톡 라이브에 대한 이런 시장이 있다.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예. 해서 네 이러고 바로 시작을 했었죠. 틱톡 에이전시 딱 창업을 했어요. 네. 뭐부터 하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딱 사업을 이렇게 확장시키셨습니까? 탑5까지 어떻게 가진 겁니까? 처음에는 크리에이터 영입만 엄청 신경을 썼었어요. 아, 크리에이터 영입이 필요하고, 예. 네, 크리에이터 영입. 왜냐면은 결국에 크리에이터 분들이 잘 돼야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까 예. 크리에이터 영입만 주구장창 하다가 처음에는 수익이 되게 많이 안 났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저나 혹은 저희 관계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잘 모르고 진짜 시작하셨구나. 네, 그래서 예.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냥 주구장창 영입만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방송을 해야겠다. 아, 대표님 직접 방송을 해야겠다? 네. 오. 왜냐면 제가 직접 방송을 하지 않으면 예.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시청자들을 대하고 어떻게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어떤 이 목소리 톤도 마찬가지고 이 목소리 톤에 따라서 이 라이브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느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직접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고 운때가 좋아서 그 시간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이제 랭킹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또 제가 직접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대표님이 지금 직접 크리에이터시기도 하시군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영입을 하시면서 크리에이팅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회사가 성장한 거예요? 그 네. 영입을 하실 때 어떻게 영입하세요? 그러니까 제 거 수익표를 보여주죠. 나 지금 딱 봐도 그냥 일반인인데 난 이쪽 업계에서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데 인스타그램도 없어, 페이스북도 없어, 카카오톡 프사도 없는데 나도 이렇게 돈을 벌었어 라고 보여주면서 대표님. 그럼 틱톡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우리 한번 거시적으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혹은 틱톡 라이브 여기까지 좀 연결해서 그럼 대표님도 제가- 잘 모르고 시작하신 분 같이 느껴져서 좀 맞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잘 모르고 시작하셨어요.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딱 하나가 있는데 네. 일단 국내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뭐 아프리카 TV나 지금 국내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 라이브를 키면 대부분 한국인 시청자들이에요. 그럼 시장에 대한 한계가 또 분명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장에 대한 한계들을 계속 느껴왔던 것처럼 뻔히 보였어요. 다른 플랫폼들은 시장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장도 지금은 점유율이 높지만 점점 낮아질 거고 점유율 대비 거래액은 틱톡이 더 높겠다라는 생각을 당시에 했었어갖고 이게 바로 내가 지금 라이브를 키니까 해외 시청들이 막 들어오네를 보고 이제 이건 글로벌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갔었죠. 시장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네네. 사업하시면서 좀 넓어져 있었고 네네. 거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다른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이 아니라 네네. 틱톡이었던 그죠. 거였군요. 네네. 대표님을 만족시켰군요. 네네. 이런 시장이라면 내가 들어가서 홍창기라는 사람의 역량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게 감이 조금 안 오잖아요. 해외랑 국내. 맞아요. 실은 얘기하셔도 근데 예시로 네. 라이브만 진행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물건을 네, 판매하거나. 맞아요. 요즘에 그 시장 규모가 23년도 기준으로 국내 시장 규모가 3조 원이에요. 모든 플랫폼 다 합쳐서. 모든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요? 3조 원인데 틱톡이 23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28조예요. 200억 달러. 10배가 넘네. 네. 10배 훨씬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시장 규모가 정말 틱톡은 틱톡 플랫폼 하나로 시장 규모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빨리 틱톡 해야 되겠다. 이 회사는 지금 얼마나 뉴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게 조금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너무 궁금해요. 뉴로 엔터테인먼트는 예. 뉴로 바이브라는 회사랑 예. 핏컴퍼니라는 회사랑 합친 브랜드사예요. 합친 물론 브랜드사. 지금 이제 법인명이 이제 뉴로 엔터테인먼트로 예. 바뀌었고 예. 제가 이제 그 법인의 대표이긴 하지만 결국에 뉴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안에 틱톡 에이전시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틱톡 에이전시가 네. 2개가 존재하는 법인 회사군요. 네네. 하나를 아우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뉴로바이브에 비해서 예. 핏컴퍼니라는 회사는 좀 늦게 시작을 했고 뉴로바이브는 먼저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던 회사. 그럼 대표님 어디서 출발하신? 뉴로바이브로 출발. 저는 핏컴퍼니에서 출발을 핏컴퍼니시고. 했어요. 왜냐면 뉴로바이브라는 회사 규모가 훨씬 큰데 네. 그럼 당연히 뉴로바이브의 대표님이 대표를 맡아서 진행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같이 해볼래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계기가 왜 됐냐면 저희가 성장률이 좀 빨랐어요. 시작한 그 다른 에이전시들 성장 속도에 비해서 예. 초기 에이전시 중에서 성장률을 한 4, 5개월 동안 계속 탑을 찍으면서 성장을 했었었고 근데 기존에 있던 에이전시들은 당연히 규모가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네. 저도 이 틱톡 라이브를 그냥 단순 라이브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에이전시 다른 업계 관계자분을 만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뉴로바이브 대표님을 만났고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다음 시장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음 시장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결이 조금 많네. 그럼 라이브에 대한 총괄을 일단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시장을 확 먹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하자. 틱톡과 그러면 다른 플랫폼 있잖아요. 지금 비교하신 어떤 라이브 플랫폼 말고 뭐 유튜브라든지 네. 뭐 이런 플랫폼들 다른 플랫폼들과의 좀 차이도 좀 있을까요?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 네. 바로 뭔가 본업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아 예. 대부분 부업으로 시작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속도감이 조금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점을 도달하기까지가 예.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못해도 2달, 뭐 3달 하더라도 유의미한 수익이 안 나는 게 대부분인데 틱톡 라이브는 한 3일만 해도 유의미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일주일만 지나도 유의미한 수익들이 나고 여기서 말하는 유의미한 수익이란 뭐 최저임금보다 위에서 웃도는 수익을 발생을 시키죠. 그렇지. 뭐 진짜 유튜브로는 당장 돈을 진짜 못 버니까 그쵸. 말씀하신 대로 뭐 10,000원, 뭐 20,000원, 30,000원만 벌려도 수익이 바로 생긴다는 그쵸. 거잖아요. 아, 그 속도감이. 속도감이 사실 어떤 부업이 일주일 만에 초기 자본도 안 들고 기존에 자기가 쓰던 핸드폰만 키면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해도 돈 벌 수 있어요. 무조건이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처럼 말씀을 그 어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어떤 모티브 같은. 통계를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 수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긴 할 건데 예. 저희가 말하는 이제 시간적인 지표만 달성이 되면 예. 왜냐면 30분씩 하고 돈 버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욕심이고 저희가 아니, 말하는 시간만 하면 네. 평균 지표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저희 회사가. 저가 라이브를 처음부터 잘 했던 게 아니에요. 저도 한 2달 정도 하면서 그래도 2천만 원 가까이 벌었는데 2천만 원이 대표님? 네네. 대표님이 하신 지 2달 만에 2천만 원을 버셨다고요? 네. 하루 7시간씩 하긴 했어요. 하루 7시간씩? 네네네. 짧게 느껴지는데요? 아니 2달 만에. 그렇죠. 사실 네, 하루 2달 만에. 7시간이면 일반 직장을 다니는 시간보다 한두 시간이 짧은 거니까.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할 때도 우리가 크리에이터한테 교육해주는 기본적인 교육들만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교육 저희가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은 거대로만 진행을 하니까 수익이 발생을 했고 저로 제가 쇼케이스를 만들었고 그 뒤에 이제 뭐 노래를 잘하거나 뭐 춤을 추거나 혹은 외모가 엄청 잘생기거나 이쁘시지 않은 분들도 그 기본 저희가 제공해드린 가이드라인만 맞춰서 진행을 하더라도 수익이 나고 실제 하루 4시간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하루에 한 달 기준 10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 방송을 하면 예. 평균 수익이 700만 원이에요. 1개월 차부터. 제가 말하는 아까 누구나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가이드라인만 잘 지키고 따라와 준다면 예. 누구나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대표님과 유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교육자료처럼 맞습니다. 만드신 거죠. 네네. 누구나 다 적용해서 뭔가를 따라간다면 네. 그 정도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확률은 높아진다. 약간 토익 뭐 합격 보장만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럼에도 안 될 확률이 좀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라는 데이터도 혹시 있을까요? 뭔가? 있죠.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안 따라가시는 분들. 어. 그 헬스장에서 예? 예를 들면 등이 좋아지고 싶으면 등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는 등 운동에 대한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네. 제 앞에서 턱걸이 하세요 했는데 그냥 전 푸시업 하려고 하고 푸시업 하시는 느낌. 가이드라인 안 따르는 거. 그럼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뭐 나이가 좀 많으시다거나 네. 대표님보다도 더 끼가 없다거나. 사기꾼 같긴 한데 네. 가이드라인을 따라왔을 때 안 됐던 크리에이터가 없어요. 0명입니다. 진짜로요? 네, 1700명 중에서 0명입니다. 근데 가이드라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예를 들면 시청자가 5명이 있어요. 시청자 5명. 그럼 5명한테 다 잘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라이브 스트리밍은 내가 라이브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실시간으로 돈을 받는 플랫폼이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다 대해주면 그 누구도 돈을 후원을 안 해줘요. 차별점을 조금은 줘야 그럼 사실 4명은 삐지겠죠. 네. 1명은 좋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100명으로 환산했을 때 한 5명한테 후원을 좀 잘 해줄 만한 사람들 5명한테 잘해주고 95명한테는 조금 차갑게 굴어야 수익이 명확하게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도 그랬지만 정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다 챙겨요. 1번 시청자가 10,000원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누가 2번 시청자가 500원을 보내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1번 시청자는 난 10,000원 보내는데 저 리액션인데 500원 보내는데 똑같네? 나도 그럼 그냥 500원만 보내야겠다. 얘는 500원도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죠. 교육 시간에 엄청 많이 1대1로 모니터링 하면서도 이런 거 교육. 이 사람한테 말 걸지 그만 거세요. 그만 웃으세요. 예를 들면. 너무 잘 친절하게 해주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드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상. 아, 이것도 가이드라인에 지금 하나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네네.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걸 다 외우려면 좀 어렵게 돼 있나요? 아니면 좀 쉽게? 쉽게 단계별로 돼 있어요. 아, 단계별로 돼 있습니까? 저희가 총 4단계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 아, 방송을 하기 전과 완전 초보 때 루키, 루키. 베테랑, 프로 플러스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는 유일무이하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저희 매니저님들이 있거든요. 예. 아마 저희 회사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그 수가. 아, 크리에이터 분들을 관리해주는 매니저님. 네. 매니저님들은 뭘 하시죠? 왜 관리가 필요할 거예요? 크리에이터님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먼저 크리에이터한테 교육하고 매니저님들한테 또 교육을 당연히 하겠죠. 매니저님들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와. 있는지를 봐줘요. 왜냐하면 크리에이터 분들이 처음 할 때 프로 플러스 분들은 그게 굳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몰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헬스 PT를 받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초반에 찝어줘야 돼요. 그분들 관리하는 인력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대부분 라이브를 시작하면 나 혼자 뭔가를 극복해내고 나 혼자 뭔가를 막 이거를 이겨내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도 네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완전 내가 혼자 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네, 절대요.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 네네. 방송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아니 그럼 틱톡으로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떻게 수익을 좀 올리는지. 일단 라이브다 보니까 결국에 예.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예? 저를 마음에 들어야 시청자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 틱톡은 틱톡 기프트라고 이제 선물 아이템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현금으로 구매를 해서 예. 선물을 보내주면 그게 이제 크리에이터의 수익이 된다. 나가 이제 기본적인 네. 수익 모델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익을 몰고 네. 이제 이 안에서 이 수익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익이 높아질 거예요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가이드라인이군요. 맞습니다. 와,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콘텐츠가 없더라도 돈을 벌 수 있게끔 완전 그냥 빵일차부터 7일차, 네. 8일차부터 14일차, 15일차부터 30일차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청자가 안 늘 때 해야 되는 방법, 그 팔로워가 전환이 안 될 때 해야 되는 방법, 시청자랑 팔로워는 느는데 돈이 안 될 때 하는 방법들이 다 구분화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럼 평균 수익과 가장 많은 수익을 달성한 뭐 크리에이터 분들을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같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플랫폼에 질문이- 대한 이해를 한번 좀 해. 이 질문이 나올까봐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제가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저희 회사 거를. 근데 24년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제 누적 수익 제일 많은 크리에이터 분이 한 6억 5천만 원 정도. 6억 5천. 네네. 8개월 동안의 수익이고 지금 9월 다 지났는데 9월 아직 집계가 안 된 거고 평균이 이제 700만 원이에요. 평균이 700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700만 원에 대한 조건은 조금 붙긴 해요. 예, 궁금해요. 한 달에 120시간. 120시간 방송을 하고 예, 저희가 말했던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예. 평균 700만 원 수익을 다들 가져가고 계세요. 자, 모니터 끄시고 지금 방송 킬까요? 자, 우리 틱톡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떤 라이브뿐만 아니라 좀 다른 수익 구조도 혹시 있습니까? 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요즘엔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딱 거기인데요. 그냥 이미 크리에이터를 영입하고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것도. 네, 오. 저희가 지금 만들어놓은 체계 안에서 네. 제가 아까 조직 관리에 대해서 조금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하시는 분들이 지금 배치가 돼서 네. 이미 원활하게 잘 사업은 돌아가고 있고 저는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크리에이터 분들이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게 된 계기가 또 있는데 이게 장단점일 수도 있는데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고 빠르게 벌 수 있는데 호흡이 엄청 길지가 않아요. 호흡이 길지 않다. 어떤 느낌일까요? 1년 이상 장기전으로 네, 하지 1년 않는다. 이상 월 1,000만 원씩 버는 크리에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분들을 그 어느 정도 범주까지 올려다 놓는 건 이제 시스템화가 잡혔으니 그분들이 약간 라이브에 대한 감흥이 조금 떨어지거나 혹은 재미가 없어지거나 혹은 수익이 조금 줄어들거나 했을 때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 쪽과 글로벌 진출하는 부분 두 가지를 좀 같이 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틱톡 같은 경우는 그 명칭을 틱톡샵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틱톡 샵이라고 명칭을 하는구나. 네네. 이제 인도네시아가 먼저 출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한국은 틱톡샵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국내에서는 틱톡샵 즉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지는 않고 제가 아까 글로벌 진출이랑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두 개를 엮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초반에 말했던 시장에 대한 규모. 라이브 커머스를 하더라도 국내 아까 제가 3조라 그랬잖아요. 이것보다는 28조인 글로벌 시장을 진출해야 되니 크리에이터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바로 글로벌 진출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가서 라이브 활동을 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해외를 타겟한 라이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랑 우리나라 좀 이렇게 라이브 시장이라고 표현되나? 아니면은 크리에이터 시장이라고 표현되나? 비교해 주실 수 있어요. 좀 뭔가 우리나라가 좀 한국 크리에이터 분들의 장점이 혹시 있다던가 아니면은 타국가들이랑 비교를 하기보단 네. 국내에 있는 크리에이터는 제가 조금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 남자 라이브 크리에이터 분들은 네. 대부분 시청자들이 외국인 여성분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인 여성 크리에이터 분들은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한국인 남성분들이에요. 그래요? 네. 오호. 근데 이 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되는 게 아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버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많다 그랬잖아요. 예. 한 달에 1,5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대부분 시청자들이 외국 분들이에요. 어허. 한국인들도 틱톡 라이브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에 해외 시청자들에 대한 유입이 많아야 된다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가 아까 해외에 대한 것들을 글로벌 진출을 준비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 크리에이터 분들이 수익이 쭉 올라오다가 한 번 더 스텝업을 하려면 결국에 그 글로벌 트래픽을 한번 크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일단 한국인 남성분들이 네. K-팝의 영향으로 해외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줘요. 해외 분들도 한국인 남성분들을 봤을 때 네. 내가 좋아하는 K-팝 아티스트와 예.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거나 오. 약간 분위기가 조금만 비슷하더라도 네. 그 내가 좋아하던 아티스트의 감정이입이 조금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한국 남성분들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예. 틱톡이 또 좋은 게 그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예. 그 내가 원하는 타겟 국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채팅이 올라오면 네. 버튼을 쭉 누르면 바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요. 네. 제가 말을 할 때도 일반적인 번역기를 써서 이렇게 음성으로 또 가능하고 네. 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AI를 좀 접목시켜서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 국가별로 언어가 실시간으로 화면이 떠요. 우리 영화 자막 보는 느낌으로 그냥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회사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뉴로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올리십니까? 뉴로 엔터테인먼트 수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틱톡 라이브 에이전시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예. 틱톡 라이브의 일을 대신해주는 에이전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MCN,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소속되어 있는 크리에이터 혹은 연예인 혹은 가수, 배우분들이랑 수익을 쉐어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수익을 단돈 10원도 쉐어하지 않아요. 오. 크리에이터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0만 원을 번다. 네. 다 1,000만 원은 크리에이터분들 수익이에요. 저희가 근데 비영리 사업자들은 아니니까 예. 저희는 틱톡 본사한테 에이전시 활동에 대한 수익을 따로 이렇게 수익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선정된이라는 말이 조금 또 이해가 되네. 맞아요. 틱톡에 선정을 해서 네, 평가를 해서 네. 이 업체가 정말 크리에이터를 건강하게 영입을 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시켜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겠죠. 예. 그 업체들만 이제 처음에 에이전시가 이제 가능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럼 회사와 틱톡 뭐 크리에이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틱톡 크리에이터이지만 예. 에이전시의 소속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크리에이터랑 계약서를 쓰는 업체들도 되게 많지만 저희는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거든요. 네. 왜냐면 굳이 그게 크리에이터한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당연히 이 크리에이터로 나는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선 네. 5만 가지 계약서를 다 들이밀 거예요. 근데 저희는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틱톡 안에서 등록된 시스템이 있어요. 즉 선정된 에이전시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초대장을 이제 보내면 그 초대장을 수락을 누르면 이제 이 A라는 크리에이터는 우리 뉴로엔터 소속이구나가 틱톡 시스템 안에서 보여요. 틱톡 시스템 앱 안에서. 내에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뭐 종이 작성해가지고 하는 계약서가 아니라 당신 에이전시고 우린 에이전시고 당신은 크리에이터니까 따로 만나서 계약 씁시다. 이게 아니고요? 네네. 아,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나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해도 뭐 위약금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터와 에이전시, 크리에이터는 에이전시가 왜 필요한 겁니까?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약간 궁금해지네요. 틱톡 라이브의 약간 백종원 선생님 느낌으로 골목 크리에이터 느낌. 어떻게든 이 크리에이터가 결국에 잘 돼야 저희 회사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분들을 돈을 벌 수 있게끔 크리에이터보다 노력하는 게 에이전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직접 아까 그때 쉐어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틱톡 본사에서 이 규모 때문에 이렇게 뭔가 맞아요. 지원금처럼 주는 거예요. 맞아요. 쉽게 좀 광고비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 게 네. 틱톡 대신 크리에이터를 영입했고 틱톡 대신 크리에이터를 성장시켰다. 네. 틱톡 대신 크리에이터들을 돈을 벌 수 있게 해줬다에 대한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쉽게 생각을 했을 때 크리에이터 분들이 오랫동안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회사가 결국에 돈을 버는 거예요. 예. 근데
틱톡 라이브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조금 벌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분들로 인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사실 이분들이 성장을 안 하면 저희 돈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1,000만 원을 벌면 너네한테 10%를 줄게 이런 계약이 아니라 예. 크리에이터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너네한테 돈을 줄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틱톡이랑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저희 수익도 커져요. 타 에이전시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예. 저희 에이전시 크리에이터분들 중에 다른 곳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막 교육들 많이 해준다고 해서 막상 가면 예. 관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건 기존에 있던 분들도 돈을 계속 벌게끔 해주고 네. 신규는 신규대로 그냥 가져가고 이 구조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틱톡의 미래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유튜브 요즘 채널을 보면 네. 하시고 계셔서 제일 잘 느끼시겠지만 막 사성 장군이 풀어주는 군대썰 막 이런 게 콘텐츠로 나오니까 사실 경쟁이 엄청 심화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엄청 자극적이거나 그런데 사실 7, 8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유튜버 이러면은 약간 이렇게 그냥 약간 좀 언더 예, 맞아요. 이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Underground. 그래서 오히려 좀 방송 뭐 연예인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이랑 비교했을 땐 시장 자체가 좀 다르게 이렇게 측정이 돼 있었는데 네. 지금 보면 결국에 모든 연예인분들이 유튜브 채널 다 하나씩 갖고 있고 맞아. 이렇게 유튜브가 먼저 크는 걸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돌아가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쭈루룩 있잖아요. 근데 틱톡을 보니까 그 수순이라고 일단 판단을 해서 이거를 좀 미리 지금 선점을 해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바라봐서 아까 진입을 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틱톡 라이브에 대한 인지도가 뭐 아프리카나 네이버 치즈직만큼 높지도 않고 근데 이게 분명히 전 3, 4년 뒤에 지금 우리가 과거 유튜브를 바라봤던 것처럼 또 변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3, 4년 뒤에 그렇게 대중화가 되기 전에 여기서 자리를 최대한 좀 잡아놓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나우지뉴라는 축구 선수 너무 유명하잖아요. 호나우징요. 네. 그 선수도 틱톡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요. 뭐 드웨인 존슨 드웨인 엄청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네, The Rock. 그런 분들도 틱톡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분들은 막 수십억씩 한두 달에 벌어가시니까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틱톡 라이브를 하느냐 했을 때 결국 경제활동이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유의미하다는 거거든 결국에. 지금 국내 틱톡 라이브도 연예인분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최근에 국내에서 뭐 원더걸스 유빈님 틱톡 라이브로 들어오셨구나. 그리고 뭐 전효성님, 그 신하의 이민우님 그렇게 탑스타 분들도 틱톡 라이브를 많이들 진행을 하시죠. 지금 틱톡 라이브를 안 하면 5, 6년 뒤에 그때 해볼 걸 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이돌 그룹 네. 혹은 연습생 이런 분들도 저는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K-팝 가수분들도.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좀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틱톡 라이브로 시작을 하는 남자 아이돌 그룹을 지금 좀 육성을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첫 방송이었어요. 대표님께서 지금 아이돌을 육성하고 계신다고요? 네, 지금 제가 아이돌을 육성을 하고 있어요. 틱톡? 네, 틱톡에서 활동을 하는. 틱톡 라이브에 활성화된 아이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 3분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 메인 콘텐츠는 댄스로 일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룹명이 혹시 어떻게? 그룹명은 이제 스카이보이즈. 스카이보이즈. 네, 스카이보이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스카이보이즈에 대한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사실 기획 단계에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댄서로서 이미 좀 보장이 되신 분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뭐 BTS랑 안무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 춤에 대한 퀄리티가 엄청 높으신 분들로 일단 제가 모집을 해서 지금 한 팀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북미 쪽 혹은 남미 쪽 타겟을 하고 있으면 그 국가의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라이브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새벽 5시부터 12시 사이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돌 그룹 댄스 분들은 아침부터 춤을 추시고 아침부터 춤을 추고 국내 유일하지 않을까. 아침부터 춤을 춰서 수익화를 하는 아이돌. 한국에서 네네. 북미 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하니까 아침부터 맞습니다. 라이브를 하시면 춤을 추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녁 먹으면서 혹은 자기 전에 보는 이런 식으로 라이브 하시면은 좀 잘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팁같이 뭔가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지금 그 아이돌 분들은 국내 유일무이 최초로 아침에 지금 수익화를 하시는 아이돌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처럼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잘 될 수 있는 거랑 무조건 잘 되는 거랑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무조건 잘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이 무조건 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다 오픈드리기 조금 그렇고 대분류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단 캐릭터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먹방을 하더라도 정이 가는 크리에이터가 있고 그냥 정이 안 가는 크리에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궁금해요. 아이의 엄마다. 아이의 엄마다. 그러면 이 A라는 크리에이터는 아이의 엄마 이렇게 딱 명확하게 캐릭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크리에이터를 봤을 때 뭔가 명확하게 떠오르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스카이보이즈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아이돌을 꿈으로 달려왔지만 아이돌의 꿈을 이제 못 달성한 거죠. 근데 틱톡 라이브를 통해서 아이돌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간다. 우리를 응원해주세요. 이러면 그냥 난 아이돌이 꿈이에요 보다 훨씬 더 감정이입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게 캐릭터성. 그래서 크리에이터 한 분 한 분 캐릭터성을 잡아주면 이게 명확한 수익이 확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유대감 형성하는 거. 캐릭터성이 확 잡혀서 시청자 혹은 팬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유대감을 적절하게 선을 그으면서 지켜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이 이제 돈을 쓰는 명분을 조금 만들어줘야 돼요. 돈 주세요 한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도 결국에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돈을 쓰는 그런 가치를 조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명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대표적으로 아까 크리에이터분들이 우리나라 크리에이터랑 해외 크리에이터랑 만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국가 간 무언가를 할 때 대한민국이 가장 뜨거워지는 순간이 뭐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축구 같은 뭐 이런 거. 근데 축구할 때 한국이랑 어디랑 붙으면은 자pan? 맞아요. 예. 틱톡 한일전 이런 걸 해버린다. 그러면 그런 후원할 명분이 확 생겨버리죠. 틱톡 안에서 매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A라는 크리에이터랑 B라는 크리에이터랑 매치라는 걸 통해서 붙어요. 대결을 하는 건데 A팀의 후원 점수가 즉 돈을 많이 받으면 점수가 높아지고 이 누가 더 돈을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거든요. 한일전을 했어요. 그럼 뭐 가위가위보도 이겨야 된다. 이런 속된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 쓸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소비자분들에게. 예, 대표적인 예시가 뭐 한일전 이런 것처럼 내가 왜 얘한테 이만큼의 후원을 해줘야 돼라는 그런 명분들을 만들어주는 기획력만 갖춰진다면 와. 누구나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아깝지 않게. 이거는 틱톡에서 진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있어요. 예, 틱톡 라이브의 장단점이 좀 명확하게 있어요. 양날의 검처럼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게 예. 첫 번째로 음주가 안 돼요. 술 마시면서 네, 방송이 안 돼. 음주, 흡연, 노출, 욕설, 정치적 발언, 혐오 발언, 차별 발언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요? 네, 한국 분들이 첫 번째로 경험한 라이브 스트리밍은 예. 아프리카 TV 같은 다른 채널에 이었기 때문에 거기선 좀 자극적이어야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틱톡 라이브는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걸 해버리면 방송이 꺼지기까지 하고 혹은 방송이 정지도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캐릭터, 유대감, 명분 만들어주는 것들로 좀 라이브를 진행을 해야 탑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또 탑 플랫폼과의 좀 명확한 차이점이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맞다. 네. 운전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운전도 안 돼요? 네. 운전하면서 라이브 하면 위험하니까. 예. 근데 재밌는 게 아마 AI가 검수를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하고 네. 라이브를 하고 정면을 바라보면 라이브로 봤을 때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것도 정지를 때려버려요. 뭔가 위험하고 좀 위해되는 것들은 다 정지를.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거에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막 미성년자 관련된 콘텐츠, 애기들 나오는 콘텐츠 이런 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돈을 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까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예 그냥 콘텐츠에 대한 정리를 해버려요. 하물며 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도 뭐 술 먹방 이런 네. 게 지금 대중적으로도 인기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신동엽님의 짠한 형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건 못한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야, 오늘 정말 소소한 팁과 실질적인 팁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너무 궁금해지는 팁까지 너무 지금 다채롭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틱톡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대표님의 관점 너무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 회사 운영했을 때 이제 막 시작했을 때 들어오셨던 크리에이터 분들이랑은 아무래도 조금 더 친할 거잖아요. 초창기니까. 같이 엄청 힘들어하면서 이거 콘텐츠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고. 근데 그때마다 저도 제 자신한테 말을 했고 서로 이야기를 해줬던 게 버티자였거든요. 시작부터 잘 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 100일 정도라고 그냥 기준을 잡아봤을 때 80일 정도 동안 합친 수익이 한 500만 원이신 크리에이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남은 100일까지 20일이죠. 20일 동안 번 수익이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수익 성장이 이렇게 쭉 가다가 확 올라가요. 근데 또 여기서 제가 이 올라간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유지가 힘들군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건 분명히 다시 꺾인다. 이거를 쭉 올라갈 때까지 버티고 올라가서
이것들을 잘 유지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면서 가보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희일비하지 말라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어제는 뭐 하루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오늘 라이브를 했는데 5만 원 벌었어요. 오. 그런 날도 있거든요. 그러겠네. 진짜 그 생각을 못했네. 네, 그런 날도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그 우상향하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주식 같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주식도 일일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그냥 내가 오늘 라이브 즐겨서 하고 오늘 수익이 났으면 이거는 내가 수익이 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야지. 너무 오늘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오늘 100만 원 벌었으니까 내일 150만 원 벌겠네? 200만 원 벌겠네? 와. 이래 버리면 복구가 안 될 정도로 미끄러져 버려요. 손님들, 즉 시청자들이 올 때까지 인사도 하고 뭐도 하고 버티는 시간이 있는데 돈맛이라 그러죠. 한번 벌어버리면 왜 내가 오늘 10만 원 벌었지? 이틀 전에 100만 원 벌었는데 그러면은 100만 원 벌었던 날의 콘텐츠만 계속해요. 그럼 시청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얘 이날 돈 100만 원 벌었더니 이것만 하네? 얘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떠나버려요. 네, 그래서 항상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시작하시기 전 혹은 이미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도 너무 일일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틱톡 라이브계 백종원님이 되고 싶으신 거죠? 최종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자기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하는 유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그리고 틱톡 라이브 알려주는 뭐 티갈라무 티갈라무.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에이전시가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네.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지고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어떻게 하면 에이전시를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 크리에이터를 위한 교육에도 집중을 하면 좋겠지만 이거 에이전시를 교육하는 것들도 되게 괜찮겠다. 왜냐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 교육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아서 그분들한테 답변해준 내용들만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뭐 강의 자료 한 5페이지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니까 제가 8월 초부터 지금까지 교육 자료를 계속 정립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교육을 이제 에이전시 스쿨을 운영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에이전시 설립을 위한 혹은 이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에이전시 스쿨이란 걸 지금 운영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니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들이었네. 오늘 너무 많아요. 유로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으로서 버는 돈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회사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24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40억인데 사실 예. 매출 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 이익률이 그래도 50% 가까이 나오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매출익률이 50% 이상 나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에이전시 스쿨을 당당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근데 이 크리에이터 한 분 한 분 관리하는 게 쉽진 않죠. 그치. 그게 핵심. 이 사업을 이제 약간 프랜차이즈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맞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 제가 사실 뭐 뉴로 엔터라는 이름이 그렇게 프랜차이즈화가 되진 않겠지만 네. 제가 원하는 그림도 사실상 에이전시, 건강한 에이전시 혹은 잘하는 에이전시들 많아지면 사실 시장 자체가 견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을 그냥 쪼개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사실 잘할 수 있는 이제 멤버들이 시장 안에 많이 들어오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시장이 커져버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자도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에이전시 스쿨을 차리는 목적 자체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다 같이 프로젝트를 뭐 진행을 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솔직히 좀 큽니다. 에이전시 프랜차이즈화에 최초로 맞습니다. 시도하시는 분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제가 보고 9월 2일 기준 국내에서 일단 최초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진짜 마무리. 이코플로우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도 항상 뭐 일을 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항상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패하는 거를 좀 안 무서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언젠간 내고 싶은 책의 이름도 약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이크 샌델. 네, 근데 이제 실패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책에 대한 것들도 써보고 싶은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항상 실패해 왔고 지금 전 비즈니스도 언젠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사업은 없으니까. 실패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 모두가 안 두려워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주위에서도 실패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만약에 안 준다면 더욱 많이 시장이 전 활성화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부담하지 않는 뭔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부담은 좀 뒤로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코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